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요가 심리학 강의를 맡은 강사 김미경입니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요가 자격증 취득하시고 이렇게 이론 강의를 들으시려면 또 마음이 뭔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또 걱정도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이해하시고 또 뭐 어떤 용어 같은 게 조금 어렵거나 그러시면 차차 반복될수록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3시간 동안 하지만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요가 협회에서 요가 심리학 강의를 맡아서 저번에도 했지만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요가 심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요가는 무엇이고 또 심리학은 무엇이고 요가 심리학이라는 것이 요가에서 왜 필요한가 그 관점에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가를 처음 배울 때 우리는 대부분 아사나 수련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사나 수련을 해서 어느 정도 동작이 잘 되고 하게 되면은 요가와 관련된 또 다른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련이 거듭될수록 구체적으로 요가 철학이란 무엇인지 또 관심도 보이고 또 요가 철학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이 요가라는 게 도대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주고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도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요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요가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요가 철학,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요가 심리학적인 방법 요가 심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용어들 계속 해도 돼요. 네, 선생님이 뭐 잠깐만 하셔서 저한테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래서 요가 철학도 되고 요가 이론도 되고 요가 심리학도 되고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의 그릇 속에 있는 각각의 다른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고요. 요가 심리학과 요가는 어떤 관계인가? 요가 심리학은 왜 배워야 되는가? 요가 심리학하고 내가 하고 있는 요가 수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내 마음과 요가 수련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선생님들 미리 보시고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일까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그 요가 심리학이나 요가 선생 또 요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요가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서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그 하나의 공간 안에서 요가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요가 심리학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상대를 대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요가 선생의 권위나 요가 선생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전달에만 목적을 둔다면은 서로의 관계가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가라는 것이 평생 공부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길게 두고 보셔야 합니다. 아주 길게. 그래서 길게 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요가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뭔가 좀 덜컥거리는 느낌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왠지 요가가 하기 싫어지거든요. 요가의 탓은 아닌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가 심리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는 그 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그리고 요가 이제 심리학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로 이어지는 것이 요가 심리학이 요가 심리학이고 요가 심리학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도 뭐 불교 명상, 선 명상, 뭐 윗바사나 명상 다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명상이라는 면에서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은 요가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가에서 가르치는 명상에 관한 부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가 심리학의 1, 2 과정을 거치는 거죠. 보통은 요가 심리학 하나의 과목을 16주에 걸쳐서 한 학기 강의 또는 2학기 강의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선생님들께 이제 아주 간단하고 필수적인 그런 내용만 전달해 드리고, 더 세부적인 공부는 또 시간을 갖고 각자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재료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가는 철학과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철학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론이죠. 실천이 아니고. 근데 수행은 실천이죠. 그래서 요가는 반드시 이론과 실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론만으로도 요가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만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자기 요가 수련에 적용시키고, 수련에 적용한 이론들을 구체화시켜서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요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수행 체계를 규명하는 이론적 토대고요. 수행은 철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이며 수련입니다. 인도에서는 특별히 종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적인 이론을 실천하는 것을 종교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을 글로 옮겨놓은 것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다르샨 시리즈라고 하셨죠. 이 다르샨이라는 것은 이게 본다라는, 직접 본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도 고대 전통에서 스승이 제자와 1대1로 마주 앉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이 형태, 그것을 다르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성자가 제자에게 다르샨을 행한다라는 것은 말로 행하는 수도 있지만 단지 그 제자를 눈으로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제자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르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자, 요가 심리학은 요가의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통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죠. 나와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누군가와,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통합 이론이며,
또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나 요가 선생님이 되었어. 그러면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요가 선생으로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나를 잘 알게 되면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르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깊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와 상대는, 다른 사람은 다른 영혼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변함없는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본질은 절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똑같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면 곧 상대를 이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다양한 요가의 길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요가의 길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라자 요가, 그리고 까르마 요가, 하타 요가, 박티 요가, 갸나 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가의 특성에 따라서,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요가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요가의 앞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가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갸나 요가에 맞고, 어떤 사람은 박티의 성향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은 라자 요가는 전체적인 요가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요가를 다 아우르는 단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은 행위로서 다른 사람보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앞서 나가서 막 커피도 타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까르마 요기, 그러니까 까르마 요가의 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용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용어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고 나보다 앞서 요가 했던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갸나 요가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요가의 길, 또 몸으로 하는 요가에 관심이 있어서 하타 요가 쪽에 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모두 이 몸이라는 가장 거친 단계에서 요가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가에서 시작해서 하타 요가로 몸이 단단해지고 동작이 잘 되고 몸이 개운하고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여유로워지고, 몸이 편안하니까 동작도 잘 되고, 그런 데서 좀 약간의 그 기쁨이 있죠.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동작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요가가 다일까?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회원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도자 교육을 하게 되고, 그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다양해서 어머나, 내가 하고 있던 아사나 이게 요가가 아니었구나, 이거 외에 요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나 봐 하면서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조금씩 바뀌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입니다. 요가의 가르침은 결국은 자기 변환, 이제까지 살아오고 내가 바라봤던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다 더 보편적이고 우주적으로
나와 관련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과의 사계절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진화하는 길입니다. 변환하고 진화하는 길. 요가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규칙적인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행 외에는 변화하거나 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이 프랙티스,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루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루틴은 무엇이 있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마시는 모닝커피? 그걸 만드는 과정이 루틴인가요? 아니면 눈 뜨자마자 기지개 켜고 팔다리 움직이고 간단하게 요가 동작을 한 다음에 세수를 하는 것이 루틴인가요? 자기가 매일매일 하나의 의식처럼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신호탄이 되는지, 그런 진화를 위한 규칙적인 수행, 규칙적인 수행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